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에, 이 8차원 성격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야, 그 성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니? 라는 거예요. 성질과 성격 그리고 성품 이것에서 성격이라는 걸 상당히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성질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바탕, 마음이 생성되는 그 본바탕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격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해요. 예. 제가 애써 구분을 했죠. 마음이 생성되는데 그걸 고쳐먹는 거란 말이에요. 고쳐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성되는 그대로를 내비로 두게 되면은 괜찮은 것이 있고 괜찮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고쳐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죠? 고쳐 집어넣으면 왜곡된 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뇌의 입장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본 바탕이 되는 기본 정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예, 7차원이 예, 성질을 형성시키는 기본적인 우주의 정보들을 내 뇌에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8차원은 정보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솔루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된 예,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부터 어떤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내 성질이 나, 그게.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말이야. 예,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 욕심이 나. 재물력이 발동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꼭 가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 그걸 어디서 판단해요? 대뇌 전두엽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발동은 어떻게 되지? 도둑놈 되는 거죠. 강도 되는 거고. 그게 사회적인 규범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익을 꼭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서 강제로 내가 재물욕 때문에 상대방의 물건을 뺏었다. 예. 아니면 뭐 훔쳤다. 이거 도둑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쳐 먹어야 돼 어떻게든지. 예. 욕심을 좀 순화시키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걸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내가 저거 말이야 이 정보를 듣는데 되게 성질이 나네 라는 거예요. 응? 가령 이제 뭐 누가 약을 올린다 진짜 이거죠. 친구가 말이야 이 맛있는 거를 들고 앉아가지고 약을 올리면서 하나도 안 주네 이런 거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저거 좀 사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줄 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기 위해서 이제 아, 성질을 부리겠죠, 그죠? 뭐 땡깡을 쓰든가, 뭐 이제 사달라고 이제 뭐 그러든가 아니면 화를 낸다든가, 예?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고. 그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회초리 들고 때려준다든지. 요즘은 그런 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학대 이럴까 봐. 그럼 과거에 저희 클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맞았어요, 그죠? 제가 시골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읍이라는 동네로 나왔다고. 이게 시장이 컸어요. 그러니까 시골 청구동에서 살다가 어느 시장을 가보니까 이게 눈이 휙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가지고 싶은 물건, 먹고 싶은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철없이 그러는 거죠. 저거 사달라고. 그리고 뭐, 안 사주니까 이제 울고. 엄마 입장에서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못 사주는 거죠. 아이가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제, 예, 집에 데려와가지고, 예, 회초리로 두들겨 맞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이라든가 그런 본능들을 스스로 좀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어를 하죠. 이렇게 하면 혼나니까 안 혼날 정도만 어떻게 때릴 수 있는 건다든가, 안 혼날 정도만, 뭐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안 혼날 정도만, 어떻게든지 하여간, 제스처를 취하죠. 그러고 인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나는 나대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디서 판단할까요? 뇌에서 판단하죠. 대뇌 전두엽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시스템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서 저장하는 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행동을 하게 명령하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성격이에요. 성격. 마음이 생성되는데 이걸 고치는 겁니다. 바로 고치 격자란 말이에요. 고쳐나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격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정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순수하게 표현하고, 순진하게 표현했을 때는 반드시 응징을 당하고, 그 응징을 당하고 그 응징을 당한 것을 경험 삼아서 이렇게 응징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라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진화를 한다. 그죠? 내가 발달을 합니다. 안 응징 당하면서 나도 만족스럽고 주변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덕이 높다는 거다. 덕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욕망과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제어하게 되면 오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인의예지 심이라는 오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동양에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교육이냐라는 것의 관점에서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 영역, 전두엽에서 어떻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세련되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라는 필요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아예 교육법상 그런 게 나와요. 인격의 완성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건 성격을 좀 더 사람의 인자를 붙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고치는, 마음을 바로 고치는 것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100% 제어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주변 사람과 나에게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완벽한 뇌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정신세계를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완성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거의 60, 70이 돼야지만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공자님이 인생 70, 예, 그, 이 종심소요 불구라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종심이라는 것에서 인생 70인 종심이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 내가 인격이 완성한 건 그럼 인생 70이 돼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게 높은 수준의 경지에 올랐다. 라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요, 그런 정도의, 나이가 70 정도 되면요,
사실 힘이 빠지죠. 아무리 자기가 욕심을 내봤자 욕심 내는 게 어떠한 사회의 원칙이라는 거, 법도 이런 것에 위배됨이 없이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경지고요. 사실은 이제 20대, 30대 정도 되게 되면은 적어도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억제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원활하게 투쟁 없이 갈등 없이 어떤 누군가의 고소 안 당하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를 한다고요. 거기까지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격이 제대로 이제 발달했다. 인격이 완성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는 어른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 또 주변의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를 이런 가치를 우습게 하는 현 세태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저 얻어지는 걸로 생각. 아니거든요. 충분히 거기에 비용을 지불했어요. 비용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교육적인 영역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래서 8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성적을 올려가지고 뭐 100점 맞고 올백 맞고 뭐 해가지고 예,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어, 예, 어떤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다든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고시에서 붙었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7차원 정보에 의존하는 거예요. 7차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나 대뇌에다가 많이 기억시켰냐. 이게 판가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큰 무리 없이 살아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활하게 주변 사람들과 영향력 있고 그리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8차원 성격이 완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거예요. 7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게 8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나이에다가 8차원 일을 구축하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8차원이 어느 정도 내내 구축되어야지만 9차원, 정신 세계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차원이라는 게 성격의 세계입니다. 성품.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죠. 이 성품이라는 건 뭐냐, 성격까지 이뤄놨던 어떤 덕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동작을, 행동 양식을, 어, 프로토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손해에다. 그래서 대내에서 명령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련된 동작이 나오도록 예, 반복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죠. 결국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구현하게 되고 가치를 구현하면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도 아니면 내 자식도 내 부인도 같이 먹고 살게 되는 그 가치가 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 예, 능력을 뇌에 예, 장착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높은 차원이다. 9차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 뇌에서 이룩하고 있는 능력의 차원을 이제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리고 구분을 안 했어요. 구분을 안 하니까 중요성을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즘 불행한 일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사회 지도를 하면서 그 생활 지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에, 8차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 중요한 교육, 7차원 교육보다 더 중요한 8차원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차원 교육까지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다 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아, 학부형과 학생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농단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어떤 8차원 성격 교육과 성품 교육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손발 다 묶어놨거든요. 예, 하면은 아동학대. 예. 그리고 뭐, 형, 뭐 이런 식의,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범죄 행위에 연루시킨다. 이런 웃기는 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잘 몰라서 만들었다 진짜 이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인식하라는 거예요. 8차원 성격이라는 것은 예,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억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라는 것으로 어, 범죄화시키는 이런 궤변을 저지른 거죠.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지금 저질러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다든가 학부형이 학교 선생님의 예, 협박을 한다든가 나 뭐 이렇게 해서 나 당신 고소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은 사실 선량하게 에, 제자들을 사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특히 8차원, 9차원의 뛰어난 뇌를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게 이게 죄일까요, 이게? 기여죠, 기여.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선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아, 자기 제자의 예, 뇌의 발달을 위해서 8차원 교육과 9차원 교육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든 거죠. 바보죠, 바보. 학부형이 바보입니다. 근데 제가 참 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뭐 초등학교 시절 갔을 때 말이에요. 그 시절에도 사실은 그런 이상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어떤 학교에서 무슨 뭐 정상적인 어떤 이 학습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반발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끼리 싸우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집의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 편을 들면서 이제 아이를 혼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참 보면은 네, 우리가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하고 못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 사람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뭐그 친구의 인성인데 사실 그 친구가 그러면 향후에 성장을 해서 정말 올바르게 자랐겠느냐라는 사실은 성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감성과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요, 사실은 학부모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마 아빠들이 그 찾아와가지고 난리쳤던 엄마 아빠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 왜 그러냐라는 거죠. 자식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줄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자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 피해를 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피 끓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도 그 자기 감정과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못하니까 뭐예요? 자식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결국 그런 아이가
자라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보복을 하느냐? 결국 엄마 아빠한테 보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선생님한테 생활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할 뿐더 한 가지 더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성격 교육이 잘못된 아이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제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제가 참으로 이제 의미심장하게 이,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 이게 연결해서 시켜보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맞았죠. 그 학생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같은 이제 신림역에서, 그죠? 나이 30대, 전과 17범인, 남자가, 지나가는, 음, 생면부지의 그 청년들을, 남자들 3명만, 칼로 찌르고 뭐 해가지고 상해를 입히고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이 터졌을까라는 거죠. 예. 사실 그때 운기가 양명기가 작용했던 시절이었어요. 양명기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성질을 급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이 마음을 몸이 건조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빨리 자기를 어떤, 안정된 상황이라든가, 자기가 좋은 상황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시기입니다. 아, 이제 그럴 때 뭐냐, 이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린다든가, 난폭하게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양면 기운이라는 게 그런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게가 발동될 때, 에, 뭐, 이, 이제 갑질을 당한, 그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스스로가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들 계시는 거고, 그럼 가장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 급해지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 결정을 성급하게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취약한 상황에서 나타나요.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자기의 결국은 뭐냐죠. 욕망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아,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고를 치게 만든다든가 극단적인 분노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다. 이런 마음들이 부스부스 일어나는 거죠. 그런 세태하고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시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 에, 본능, 감성, 욕망, 이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 고쳐서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우리 뇌에는 있고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정화된, 그리고 세련된 그런 명령 내리는 체계로 진화시킬 수 없어요. 끊임없이 10년에서 20년 이상의 끊임없는 예, 자기 제어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훈련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부형들이 집에서 가정교육 시킬 생각 안 해요. 왜?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거. 그게 아동학대로 정서학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받기 싫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 하기 싫은 걸 선생님한테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죠? 엄청 비겁한 행위예요. 사실 이게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왜 학교 선생님은 한 선생님이 적어도 20명 정도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사실은 성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자기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학부형 책임이죠. 예? 당연히 왜 1대1 대면 교육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그렇죠? 신경정신과에 데려가야죠. 근데 요즘은 학부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신경정신과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병력을 쌓아놓으면은 마치 이 아이의 미래, 예, 성장 이후에 뭐 장래의 진로에 문제가 결격적인 예, 결격 사유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두가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성격 교육이 다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8차원 교육인데 얼마나 수준 높은 교육인데 이것을 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성질, 성격, 성품 이 중에서 8차원의 성격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아, 좋겠습니다. 이상 이해가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